안녕하십니까. 푸른나무재단 고문 문용린입니다. 강연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학교 폭력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너무도 간단한 화해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이 학교 폭력의 핵심인데, 학교 폭력 사건을 일반 범죄처럼 다루고 있는 것이 현재의 학교 폭력 현장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들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인데,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 외부의 영향력이 개입되다 보니 학교 폭력의 본질이 왜곡되어 나타납니다. 학교 폭력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일종의 폭력 행위라는 점에서 잘못된 행위에 대한 판정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 치유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학교폭력 동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이젠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해 버렸습니다. 푸른나무재단에서 지난 4월에 발표한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16.3%로 지난해 5.3%보다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 폐해가 더 심각합니다.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은 점점 교묘해지고 은밀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학교 폭력 미투 현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학교 폭력 재현 현상, 소위 학폭 미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 학교 폭력 미투 사건이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과거 미해결된 학교폭력 피해자가 유명해진 가해자와 의도하지 않게 마주하면서 심리적 갈등이 심각하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벌어질 당시 화해와 용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12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시키는 과정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분리조치가 먼저 이루어지곤 합니다. 추가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단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분리조치 등으로 사건이 무리하게 마무리될 경우 피해자의 마음은 풀리지 않은 채 고통 속에 그대로 남겨지게 됩니다.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의 감정은 수치심과 모욕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같은 또래로부터 받은 수모감은 수십 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수치심이, 수모감이 줄어드는 감정은 결코 아닙니다. 피해 학생들에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보다 내가 그때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가 더 중요한 감정입니다. 학교 폭력은 일반 범죄와 동일한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성의 문제로, 정서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동안 경시되었던 담임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해결 과정에서 해당 담임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중에서 회복이 잘 된 경우는 대부분 담임교사가 중재를 잘해서 화해의 장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담임교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잘 아는 유일한 선생님입니다. 부담일 수 있겠지만 담임교사가 두 학생의 관계에 집중하고 회복을 위해 노력할 때 학교폭력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한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담임교사가 배제된 채 행정적 판단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가해자 처분 중심으로 초점이 이루어져 있어서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간혹 학교폭력 대처 방향이 판정으로 집중되다 보니 부모님들께서 개입하게 되고 부모님들끼리 싸우다가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의 영향력에 따라 결과에 불공정이 생겨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해 학생과 부모가 피해 학생에게 제대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피해 학생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경우 잘못을 인지하지 못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경험을 한 응답자의 28.1%가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가해자들은 방관자들의 침묵하는 태도가 자신의 가해 행동을 지지한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피해 당사자들은 방관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치욕감이 증폭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폭력 예방 교육이 강화되기도 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은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폭력과 사이버 폭력 문제를 진단하고 다자 간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학교 폭력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학교 폭력의 문제는 간단히 한 기관의 문제로 해결될 그런 간단한 소지가 아니라 사회 전체 어른이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할 때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포럼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학교 폭력의 기억은 평생 이어질 수 있는 고통입니다. 학교 폭력은 발생 즉시 학교 현장에서 교사 주도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교 폭력 문화에 경종을 울리고 청소년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작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